11월 5일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고객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현지 주요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면서 적극적인 대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원전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10년 가까이 품질검증서가 위조된 미검증 부품 5천여 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전 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전력 당국뿐 아니라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의 근거가 되는 고객 만족도 조사 점수를 조작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객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적 자체를 조작하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점포 수를 늘리면서 적자 점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점포당 매출액은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무리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는 이에 대한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NB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기아차가 북미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량의 연비를 과장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지 시간으로 4일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에 사과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워싱턴 포스트지의 20면 전면 광고를 통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된 약 90만 대의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는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연비 과장 사건이 현대 기아차에 적지 않은 여파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대 기아차가 연비를 통해 마케팅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평판에 손상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EPA의 관련 발표가 나온 지난 2일 연비 하향과 고객 보상 계획을 알렸으며 같은 날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딜러들을 대상으로 화상 회의를 열어 상황을 설명하고 고객과 딜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원전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 데 이어 5일 품질보증서가 위조된 부품이 대량 공급된 사실마저 밝혀지면서 원전 관리의 총체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에 최근 10년간 미검증 부품이 공급됐다는 점에서 전력 당국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골자는 납품업체들이 2003년부터 10년간 해외 품질 검증기관이 발급한 것처럼 60건의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 총 7,682개의 부품을 공급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부품은 대개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품목인데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지정한 해외 품질검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부품을 구매해왔습니다. 한수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부품은 방사능 누출과 관련된 원전의 핵심 안전 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원전 사고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의 근거가 되는 고객 만족도 조사 점수를 조작하는 행태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익명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고객 만족도 조사는 완전한 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가 때마다 고객에게 연락해 최고 점수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나마도 진짜 고객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는 이어 당장 내가 관리하는 평가 대상자도 고객이 아닌 친인척 중 한 명이라면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우리 인력의 10% 이상이 평가 업무에 매달려 엄청난 인력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선 직원을 전부 다 동원하는 바람에 국정감사 준비를 할 사람도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기업의 고객 만족도 지수는 2006년 이후 5년간 83.6점에서 93.7점으로 30점 이상 급등했고 준정부기관 역시 79.4점에서 89.6점으로 20점 이상 점수가 올랐습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말 9,900개였던 편의점 수는 지난해 말에는 2만 개를 돌파했고 신규 점포 수는 지난 2009년 1,600개에서 지난해 4,200개로 매년 2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편의점 수가 급격히 늘면서 점포당 매출액은 3년 새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런 매출 하락에다 편의점의 과잉 팽창, 인테리어 수정이나 폐점 수수료도 스스로 지불해야 하는 등 편의점 점주의 부담이 커지면서 부실 편의점 비율도 올해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점주들의 적자난에 시달릴 동안 편의점 가맹본부의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순이익은 지난 2006년 290억 원에서 지난해 774억 원으로 늘었고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도 같은 기간 414억 원에서 934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은 같은 기간 순이익이 10억 원에서 510억 원으로 5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하루 동안의 네티즌들의 관심사를 정리해보는 네티즌 투데이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네티즌들은 어떤 뉴스를 가장 즐겁게 보셨을까요? 지금 저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로 가보시죠. 네, 네이버 랭킹 뉴스 경제부문 1위입니다. 연비 쇼크 현대 기아차, 시총 5조 증발. 오늘 현대차의 미국 연비 과장 소식 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 연비 과장으로 여파가 오늘 시가총액의 5조가 증발했다는 소식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위 보시겠습니다. 생활비 다 삼켰다. 셋집 푸어의 절규. 전세난 속에서 반전세와 월세가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셋집 푸어의 절규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까지도 확대되고 있어서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3위 보시겠습니다. 스마트폰 역수입했으니 절약되는 비용이 헉이라는 제목의 기사 올라와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통신 과소비에 젖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와 요금제에서 모두 이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형국인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를 해외에서 사와서 알뜰폰 요금을 써보니 절약되는 요금이 29,445원으로 약 3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통신 과소비 현상에 거품이 빨리 빠져야 한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위 보시겠습니다. 이란 앞에 작아지는 정부, 엔테캅의 580억 반환. 정부와 대우일렉 채권단이 이란의 엔테캅 그룹에 대우일렉 매각 계약금을 반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란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인데 자칫 이란과의 교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인수합병건에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수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5위 보시겠습니다. 편의점 과잉 팽창, 본사만 배불러. 편의점 본사의 무자비한 확대 경영 소식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9위, 정부 올겨울 전력 모자라면 강제로 전기 끊는다. 정부가 올겨울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강제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전력 사용을 강제로 중단해 공장 가동을 정지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을 전망이라고 하니 미리미리 기업들은 전력난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3위 보시겠습니다. 펄펄 끓는 커피 시장. 식품업체들이 진한 커피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커피 믹스, 커피 전문점 등을 포함한 올해 커피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으로 2011년 대비 12% 성장했다고 합니다. 커피 시장이 식품업계에서 매력적인 영역으로 꼽히면서 우유와 라면 시장에 각각 1위를 달리고 있는 서울우유와 농심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이버 소식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네이트로 가보시죠. 네이트 랭킹 뉴스 경제 부문입니다. 네, 1위 보시겠습니다. 공부 잘 된다 입소문에 에너지 음료, 콜라 아성 제치나라는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에너지 음료가 코카콜라의 아성을 넘어 콜라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음료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900%나 늘어나면서 음료 시장 1위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에너지 음료가 음료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건 에너지 음료를 소비했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이 전파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2위 보시겠습니다. 코끼리에게 말 가르친 김종갑 에버랜드 사육사.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듯이 사랑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서 코끼리의 말문을 틔우게 한 김종갑 에버랜드 사육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보살피는 코시기는 인간의 언어, 그것도 한글을 구사할 줄 아는 전 세계 유일의 코끼리로 최근 코시기에 대한 연구 논문이 세계 저명 학술지인 커런트 바이올로지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올해 22살인 코시기는 몸무게 5.5톤의 아시아 코끼리로 사육사가 평소에 쓰는 좋아, 안 돼, 누워, 아직, 발, 앉아, 예 등 총 7마디 단어를 따라할 수 있다고 하네요. 김 사육사가 코끼리의 말문을 틔우기까지는 엄청난 사랑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6위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부모 잘 만나야. 이런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부모의 직업, 학력, 소득과 거주지의 교육 환경이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판가름하는 양극화 현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오면서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 격차가 서울과 지방은 물론 서울 내 자치구 사이에서도 심화되고 있어서 기회평등 차원에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8위입니다. 흡연석 설치, 커피숍 등 전면 금연 3년 유예 검토. 간접 흡연을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된 경우에 한해 커피 전문점이나 호프집에서 흡연을 당분간은 허용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외 조치가 시행되면 손님들이 흡연 구역의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나 맥주를 마시는 일이 당분간은 가능하게 됩니다. 네, 네티즌 투데이까지 살펴봤습니다. 11월 5일 NBN 뉴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가을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 포커스, 네티즌 투데이 등 하루의 주요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색다른 경제 뉴스, NBN 뉴스. 리츠맵 투자방